어, 요즘은 정말 지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정말 요새 어려운 것 같아요. 전에 올렸던 영상이 이제 제조업 잔치는 끝났습니다. 이렇게 올렸는데 요즘 이제 뉴스를 보면은 너무 굉장히 시끄럽죠. 좀 뭐 얘기하는지는 굳이 얘기 안 하겠습니다. 뉴스를 틀기가 아주 싫고 유튜브 틀기가 아주 싫은 그런 영상들이 계속 올라오는데 어, 위에 정치는 그렇다 쳐도 이제 제조업은 어떻게든지 이제 제 채널을 보시는 분들은 어떻게든지 같이 살아남아야 되기 때문에 어, 영상을 또 찍고 있는데 이제 우리나라가 지금 위기예요. 결론은 위기입니다. 제조업도 위기고 나라도 위기입니다. 그러면은 제조업도 위기고 나라도 위기인데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제 채널 구독자님은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극복하고 타개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같이 이제 고민을 해야 됩니다. 어, 오늘 전화를 어떤 분한테 받았는데 밸브를 밸브인지 뭐 어떤 기계 부품을 가공하는 업체 사장님이세요. 근데 그분이 이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오다를 주던 업체가 중국에서 이제 만들어서 수입하려고 하기 때문에 너한테는 이제 일을 못 주고 주더라도 너가 중국 업체하고 가격을 맞춰가지고 해줄 수 있으면은 그때 일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답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하게 되면은 이제 뭐 만 원 예를 들어서 만 원 주던 게 3천 원으로 이제 떨어지는 격이니까 최저시급도 안 나오는 그런 상황이 된다고 얘기를 하네요. 그래서 지금 월급 줄 상황도 안 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거기를 나와서 이제 새롭게 다른 업체로 이제 가가지고 영업하고 이제 해보려고 한다 그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좀 힘들어 하시는 목소리를 들었는데 제가 올 초부터 이제 좀 느낌이 이상했어요. 올 초부터 예전 같지 않은 느낌. 저는 이제 구독자님들하고 이제 수시로 통화를 하고 작년에는 뭐 그냥 저냥 괜찮은 느낌인데 올 초부터 좀 느낌이 이상하더라고요. 전화 오는 것도 좀 그렇고 날도 온 것도 있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좀 분위기가 이상해. 전쟁이 또 너무 장기화되고 있고 금리도 계속 내렸다고 하지만은 내린 것 같지도 않고 뭐 그렇게 계속 되고 있어서 그래서 여름을 지나고 추석을 끝나고 이제 추석 끝나고 나니까 이제 날 풀려 가지고 좀 괜찮기는 한데 그래도 저처럼 이제 유튜브를 안 하시는 분들이거나 특별하게 이렇게 없는 분들은 거의 다 제가 봤을 때는 어, 폐업 수준으로 가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식당 같은 경우도 이제 마찬가지죠. 지금 이제 오늘 뉴스에서 보니까 중국의 이제 전기차 회사 세계 1위 기업이 이제 아예 공식적으로 우리나라에 판매를 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답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중국 전기차까지 이제 살 수 있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내수가 뭐 현대나 기아나 뭐 아니면은 KG라든지 이런 데에서 만든 차들이 판매율이 좀 저조해지겠죠. 그럼 거기에 따른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그 공급에 차질이 생기게 되겠죠. 이제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는 그냥 내수를 보고서 이제 사는 업체들은 이제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냥 내가 진짜 막말로 나는 중국하고 겨뤄도 나는 이길 자신 있다. 그런 업체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살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킨텍스 가가지고 이제 중국 기계를 봤는데 중국 기계는 거의 중국제는 이제 거의 다 새 거니까 근데 가격이 이제 봤을 때
제가 중국 제품보다 더 경쟁력이 있겠다 이 생각이 딱 들었어요. 저는 그래서 제가 중국 제품 새 거보다는 내가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내가 경쟁력은 더 있다. 중국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싸니까. 그래서 아 나는 열심히 하면 되겠구나 이 생각이 딱 들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품질 위주로 더 가려고 이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가 지금 대부분 다 안 좋다고 하고 많이 다 어렵죠. 어려운데 어렵다고 해서 사람들이 이게 간과하고 있는 게 시간에 대해서 중요함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자기가 시간이 이제 주어지잖아요. 시간이 주어지면은 뭐라도 하려고 해야 됩니다. 아무거나도 뭐라도. 근데 집에서는 너무 오래 있지 마세요. 그냥 일 끝나면은 집에서 밥 먹고 오고 다시 또 공장에 나와서 할 일이 없더라도 뭔가를 하셔야 됩니다. 할 일이 없어도 뭔가를 해야 돼요. 이게 뭐 할 일도 없는데 뭘 하냐. 공장에서 나와서 청소라도 하고 공장에 나와서 뭐 기계를 만지작거리기를 하시든지 아니면 가공 연습을 하시든지 아니면은 기술 개발 연구를 토의를 하시든지 지금 이제 중국이 거의 이제 완전히 우리나라에 거의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지금 그냥 이제 꼭지를 우리나라가 거의 잡혔다고 하도 상관 그 정도 된 것 같아요. 지금 삼성전자가 오늘 보니까 이제 5만 전자도 아니에요. 4만 전자 돼버렸어요. 이제 49,900원인가 뭐 그렇게 돼버려 가지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대통령이 바뀌어서 이제 관세라든지 뭐 여러 가지 면에서 또 많이 어려워질 거라고 생각되고 우리나라 제조업이 지금 이제 제조업 사장님들은 이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각자 알아서 잘 살아남아야 됩니다. 각자 어떻게 잘 살아남을지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도둑질은 빼고요. 진짜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뭔가 도움되는 사람도 이제 멘토를 정해서 만나고 기술을 향상시키고 품질을 생산품을 더 효과적으로 하고 남들보다 더 경쟁력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고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쟁력, 제조 경쟁력이, 생산 경쟁력이, 품질 경쟁력이 높아야 돼요. 중국보다 더 좋아져야 됩니다. 기계가, 품질이, 제품이 여러 가지 면에서 그거는 국가에서 해줄 수가 없어요. 뭐 이제는 저는 아예 뭐 당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제가 수많은 이제 대통령을 저도 이제 지나가고 뭐 박정희 대통령부터 해가지고 뭐 이렇게 저렇게 다 봤지만 점점 이제 나아지는 구석이 옛날 분들이 더 좋은 것 같아. 점점 나아지는 구석이 없어요. 신뢰가 이제 더 없어서 결과적으로 이제 정치인을 믿기보다는 그냥 알아서 좋은 멘토를 만드시고 그분 말 듣고선 각자 안테나를 켜고 사업자 대표님께서는 알아서 선장이 되셔서 알아서 험난한 파도를 노를 젓고 잘 나가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듭니다. 누가 대신 이 제조업체 공장을 누가 극복해 줄 사람이 도와줄 사람 없다고 보시고 계속 제조업체 지금 뭐 불황이 안 좋다 이런 얘기만 자꾸 나오지만 그 제조업체 안 좋은 거를 안 좋다고만 하고 실제로 극복해 주지를 못해요. 국가는 그걸 해줄 능력이 안 됩니다. 그냥 알아서 각자 도생하셔야 됩니다. 각자 살 길을 찾아서 살아남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뚫고 이겨내는 그 몫은 여기 계신 제조업체 공장에서 일하시는 생산 능력을 갖춘 그분들입니다. 그분들이 자기 자신의 수준과 능력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하셔야 됩니다.
업그레이드 했을 때, 그리고 업그레이드 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질 때, 그리고 연구 개발하고 노력하고 계속적으로 자기 개발 혁신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질 때 우리나라 경쟁력이 높아지고 우리나라가 한 단계 더 기술 강국이 되는 거죠. 중국이 싸게 만든다고 해가지고 중국을 이제 욕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나라가 못 만드는 것 뿐이에요. 중국 품질 안 좋다, 그거 옛날 말이에요. 우리나라 이제 기술을 다 따라잡았어요. 우리나라보다 더 잘 만들어요. 이제 더 싸게 만드니까. 우리나라는 왜 못 만드나요? 우리나라도 싸게 만들어 보세요. 근데 못 만들어요. 비싸면은 중국도 다 좋게 만들 수 있어요. 5만원에 만드는 거를 20만원에 만들면은 걔네들이 못 만들겠어요? 5만원에 만들고 있는데 그걸 20만원에, 일본 제품 20만원이고 중국 제품 5만원입니다. 근데 중국한테 너 일본 제품 20만원 줄 테니까 일본 제품보다 좋게 만들어 봐라. 제가 봤을 땐 분명히 그렇게 만들어요. 왜 그러냐면은 요새는 대기업이나 그런 선진국들은 다 중국에서 만듭니다. 핵심 부품만 빼놓고. 투자가 그만큼 일어나면은 중국이 그거를 못 만들어낼 이유가 없죠. 우리나라는 지금 경제나 기술 개발에 대해서 성장 동력을 제가 봤을 때는 잃어버렸어요. 그게 그냥 뜨거운 물에 담궈놓은 개구리가 서서히 이게 뜨거운지 뭐 미지근한 건지 헷갈리는 그 상태가 계속 유지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뜨거운 물에 왔을 때 이제 그거를 모르게 된 거죠. 그걸 모르게 된 겁니다. 어떻게 된 건지 현실을 지금 모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각자 잘 사시는 수밖에 없어요. 각자가 어떻게든지 어떤 방법과 어떤 능력과 어떤 기술을 써가지고라도 품질 기술 개발을 이뤄내야 됩니다. 품질 기술 개발을 이뤄내고 24시간 개념, 48시간 개념, 그 다음에 한 달에 며칠 근무했다는 그런 개념도 이제 싹 지워버려야 돼요. 무조건 살아나는데, 살고 경쟁력을 갖추는 데만 가야 되지, 하루 8시간 근무하면 좋죠. 근데 근무할 딱 그 시간만 하고 실제로 쉴 거 다 쉬고 줄 거 다 주고 놀 거 다 놀고, 그럼 결과적으로는 품질은, 돈은 그렇게 결과적으로 그 물건 사겠어요? 그 물건 사겠냐요? 싸고 좋은 거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 물건을 사지를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렇게 놀고 다시고 결과적으로는 그분들이 또 중국제를 삽니다. 메이드 인 차이나를 또 삽니다. 할 거 다 하니까. 돈은 국경이 없어요. 돈은 물과 같습니다. 어떻게 흘러가는지, 뭐 물이 국경을 나라를 알아서 이렇게 흘러가나요? 그거 아니죠. 돈은 그냥 국경도 없고요, 장벽도 없고요, 그냥 물처럼 흘러가요. 싸고 좋은 데로 무조건 가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가 일본 제품과 독일제를 선호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죠. 예전에는 BMW, 그 다음에 뭐 벤츠, 그거 사는 거에 대해서 애국자가 아니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지금은 대부분 BMW하고 벤츠를 많이 사려고 합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사람 없죠. 이제 그냥 쟤네 벤츠 탔네, 뭐 BMW 탔네, 이렇게만 얘기하지 실제로 그거에 대해서 비난하는 사람 없습니다. 나도 사고 싶다, 나도 마이바흐 사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도 독일 수준까지 올라가야 되고 우리나라도 스위스의 롤렉스까지 수준이 올라가야 됩니다. 그냥 그거를 탈 게 아니고, 그것을 동경할 게 아니고, 우리나라도 하나의 기술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캐릭터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우리나라의 캐릭터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캐릭터는 조선인가요? 반도체는 이제 경쟁력을 잃었어요. 뭐가 있죠, 이제? 우리나라는 경쟁력이 뭐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게 우리나라의 경쟁력이고, 어떤 게 정말 우리나라 제조업에
진정한 기술력인지 저는 모르겠어요. 이제 기술과 제조업에 좀 더 집중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 진짜 박정희 대통령님께서 서독에 그 돈을 벌기 위해서 탄광에도 보내고, 남자는 탄광에, 여자는 간호사로 이렇게 보냈잖아요. 그때 박정희 대통령과 유경수 여사께서 다 그렇게 고생하는 걸 보고 많이 우셨다고 저는 이제 보고 듣고 자랐는데, 이제 벌써 이제 세월이 이제 많은 세월이 흘렀고, 또 계속 한 시대 한 시대 흘러가고 있습니다. 지금 놓치기 시작하면은 이제 제가 봤을 때는 걷잡을 수가 없어요. 지금 그냥 술에 물 탄 듯, 물에 물 탄 듯, 그냥 때 되면은 퇴근하고, 때 되면은 쉬고, 때 되면은 뭐 하고, 그러다가 국가 경쟁력, 내수 경쟁력 말고 다른 나라하고 견졌을 때 경쟁력이 없어요. 경쟁력이 없으면은 따라가는 게 어렵고요. 진짜 국가 존망하고도 관계가 있습니다. 이제 정신 차려야 돼요. 그냥 말로만 할 게 아니고요. 진짜 하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고, 어, 그냥 끝났다는 얘기는 하지 마세요. 제조업 끝났다. 물론 지금 상황은 안 좋지만 본인이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는지를 알고선 그런 말을 해야 되겠죠. 열심히, 그 다음에 바꿀 수 있다는 생각으로. 예전에 커나갔을 때, 우리나라가 한참 융성했을 때 1988년 그때를, 그 정신으로 다시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이 가장 위험한 시기고, 그 IMF도 견뎠고 금융 위기도 견뎠고, 제가 봤을 때는 지금이 위기입니다. 위기예요. 지금 이 위기를 잘 버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